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1700선 가뿐히 올라줬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2시가 넘어서 갑자기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필두로 또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순간 철렁하셨다고들 하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금요일장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도요. 박현욱 위원님 모시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테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 함께 해주시는 저희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뒀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 그래도 빨간불 켜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저희보다 더 강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주요한 지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먼저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빅스지수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CBOT, 즉 미국의 파생 시장을 결정을 하는 파생 거래소에서 미국 S&P 500 지수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공포지수라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빅스 지수, KBIX라고 있죠. 그런데 잠깐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종가 기준으로 60%를 찍었었거든요. 빅스 공포지수가. 그런데 이번에 68.02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IT 버블 때는 2008년도까지 그렇게 공포 분위기는 가지 않았었고요. 2008년도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미국 주식시장, 대형 주식시장이 느끼는 변동성의 공포도가 더 훨씬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충격과 단기적인 하락의 폭과 공포가 컸었다라는 의미인데, 종가 기준으로 찍었지만 자, 지금 시장이 실제로 안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종가 기준으로 빅스가 80에 근접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70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포지수, 즉 S&P 500 지수,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의 변동성의 폭은 전 고점을 뚫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S&P 500 지수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확진자를 추적해서 검사하는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식 확진자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 2주 정도 지나면 투명한 공개 자료와 투명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빨리 안정될 수 있는 좋은 뉴스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WTI예요. 웨스턴 텍사스이기 때문에 브렌트보다는 미국의 WTI가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어찌됐든 자 1984년부터 지금 WTI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그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가 추정하는 지수거든요. 자, 근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어요. 1999년에 저점으로 약 10배럴당 10달러를 역사적 저점을 찌른 적이 있는 유가는 웨스턴 텍사스 오일 선물 기준이에요. 장기간 2008년도에 33달러 배럴당 요 직전에 160달러 갔었죠. 예, 160달러를 찍고 3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00달러를 살짝 넘었었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우리 주식 혹은 지수도 서포트 라인을 끄을 수 있듯이 유가도 서포트 라인 저점을 이은 선을 2014년도에 하락 돌파했어요. 그래서 유가도 저점을 이은 선을 하락 돌파 당해서 이제는 고점을 이은 라인이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리지스 라인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다시 유가가 강세로 전환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150, 100, 65 조금 위에 있는 70을 하회한 선을 뚫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해 내년에 유가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불대 이상 올라가면 유가가 저항선 라인에 기술적 라인에 저항할 거다 라인 생각이 들고요. 저점은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제가 2018년도 저점 그리고 2014년도의 저점 최근 저점을 이은 라인을 서포트 라인을 이어봤는데 이게 올해 17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걸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배럴당 20달러인데 15% 정도 더 내려가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서포트 라인에 터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그 오일 트레이더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미국 쪽 그 셰일 가스들에 대한 리그라고 하거든요. 셰일 오일 컴퍼니들이 작은 회사들은 지금 BP를 캐시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직간접비를 계속 투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리그를 꽂아진 상태에서 현금만 더 들여서 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캐시 코스트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캐시 코스트가 배럴당 30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셰일 오일들이. 물론 굉장히 큰 대형 1, 2, 3, 4 정도는 30달러 좀 아래라고 하고요. 러시아가 그 다음이고 가장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프쇼어도 아니고 온쇼어에 있어서 뭐 가장 저렴한 거는 배럴당 7, 8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일 전쟁이 끝없이 가면 사우디만 남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아웃될 텐데 그렇게 가지는 않고 그 실제로 이제 해외 트레이더가 적은 글을 보면 센티먼트가 변해야 된다. 그 센티먼트의 가장 큰 전환점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사우디가 어떤 합의가 되는 감산에 대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징조는 전혀 없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인구가 14일 격리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트레이더들도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이 되고 있다. 오펙 회의에서 당사자들이 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뉴스를 오늘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장을 대응하시기에 이제 빅스 지수, 즉 공포 지수죠. 이 지수 하나랑 유가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시장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힌트 주셨으니까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시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도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오전장은 흘러가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속출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시장센터 바로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전일 미국의 슈퍼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가 6%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서 4%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내 확진자를 넘어섰다는 소식 때문에 그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1.87% 상승해서 171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17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7거래일째 매도를 보여주면서 좀처럼 시장에 돌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연기금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하방을 지지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오늘 1% 조금 넘게 상승해서 52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2시쯤이 되니까 시장이 갑자기 파란불을 켰습니다만 다행히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해줬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종이 4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레포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과대 낙폭을 키웠던 금융업종들이 상승 가도에 오른 건데요. 특히 은행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감안해도 그동안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분석들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순이자 마진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은행 종목들이 정부의 금융지원책 그리고 레포를 매입하는 등 이런 다양한 부양책들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4거래일이나 오늘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KB금융이 가장 많이 상승해서 8.66%가 오른 35,7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8%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고 및 콘텐츠 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광고 업종들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 소비도 증가했고 콘텐츠 소비도 증가해서 오히려 2분기에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넷플릭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 개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광고 업종들도 2분기 실적 전망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1기획이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디지털 사업 부문을 실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6% 넘게 올라서 종가 1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또 다음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지원하기로 밝혀지면서 두산그룹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금 대주주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감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두산중공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은 지금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영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재무 구조 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지원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차입금 4조 원가량 중 일부를 갚을 수가 있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 산업은행은 앞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망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10% 넘게 올라서 3,5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변동성이 오후 2시쯤에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고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가운데 옆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불안감이 커질지 모르는 시장 속에서 철저하게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전화와 문자 아직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2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있죠.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44,750원에 10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삼성전자 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막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다 샀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들 담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우선주와의 차이는 삼성전자 보통주는 주총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우선주는 나는 투표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받을래 하시는 분들이 우선주를 사시고 그래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약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당 배당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보통주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면 우선주도 1,000원을 주기 때문에 15% 낮은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하신다고 하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유리하시고요. 삼성전자 혹은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지수를 다 채워도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신에 이미 다 채우셨으면 좀 내려가면 다시 좀 샀다가 올라가면 조금씩 팔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타이밍 여유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보다는 비중을 7, 80%, 다시 100%, 7, 80% 이렇게 줄여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려가는 태도를 가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도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이제 좀 수요가 많으신 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이런 우선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유비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4,060원이고요. 4,060원에 100%. 100%요? 네. 100% 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비케어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요. 오늘 4,060원. 네. 혹시 가장 매력적인 건 뭘로 보셨어요? 매력 포인트? 헬스케어 쪽이고 하니까 네. 회사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지금 유비케어가 비중이 100%라고 하셨는데 네. 한 큐에 이렇게 하시나요? 원래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그 주식 비중에 말씀드리지만 100%는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요. 오늘 아니고 내일 더 좋은 종목이 보이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최대 50% 이하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하면서 종목들도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바닥에서 네. 거의 5일째 올라오고 있어서 뭐 빠르게 더 하루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제일 잘한다는 오런 버핏도 나눠 사니까 우리도 나눠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고 혹시 뭐가 궁금하십니까? 목표가하고요. 네. 회사 내용은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예.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이고 시장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은 주봉 추세로는 상승 추세에서 3, 4개월째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짧게 목표가를 한 20% 정도 좀 원래 저는 좀
넉넉하게 드리면서 끝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를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요즘 같은 데는 단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100% 사셨으면 내일 오르면 최소 3, 40%는 좀 덜어내셔서 네. 내려가면 다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짧게 한 20% 잡아서 지금은 시장이 급락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 손절매는 의미 없는 시기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비케어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100%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중 조절을 좀 잘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사셨는데요? 오늘 골아픈 안트로젠요. 안트로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비싸요. 얼마에 사셨어요? 몇 층? 53,030원. 53,030원에 몇 %요? 15%예요. 이거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예. 원래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안트로젠- 이거 한번 옛날에 이거 안트로젠 보고 조금 수익을 보고 두 번째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그거 들어갔다가 물리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요. 항상 10%씩 좀 신중하게 사시는데,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트로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쉽지 않으시죠? 예, 예. 이거 53,000원인데 예. 굉장히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 근 1년 아, 1년 넘게 되신 거군요. 예. 네. 비중은 10%셔서 다행이시고 예. 지금 아시겠지만 시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예. 관련된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만 주도주로 바뀌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젠이 한미약품보다 시총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일인데 예, 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트로젠도 지금 예. 코로나 관련된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 예. 관련된 테마에 지금 예. 같이 얽히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예. 굉장히 솔직한 회사다. 예를 들어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개발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니까 백신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상한가고 그 다음날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예. 안트로젠은 뭐 굉장히 그 R&D에 충실하고 착실한 회사니까 그런 건 안 해서 급등은 안 했는데 지금 다시 변동성이 지금 비중이 15% 작긴 하지만 이미 53,000원에서 32,000원은 손해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예.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올라갔을 때 좀 덜어내서 내려갔을 때 동일 수량 사주셔서 예. 변동성이 하루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19% 올라가고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뭐 16% 빠져요. 계속 이런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끝까지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예.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가를 낮춰서 조금 10% 미만으로 가져가 보십사. 아예 던지지 마시고요. 예,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걸 하면 조금 매수가까지는 좀 갈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 본격적으로 장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된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튈지 기존에 IT, 2차 전지, 5G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코로나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SK 케미칼 자회사가 치료제로 선정이 되면서 부각이 그런 쪽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서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제약 바이오주의 시총이 조금 바뀌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시장에서 좀 이제 각광을 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반등시마다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동성 화인텍 가지고 있습니다. 8,5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위원님 동성 화인텍도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 뭐랄까요? 지금 10%라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좀 8,500원 떨어질 때 들어가신 건지 올라갈 때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8,500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동성 화인텍은 비중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매수가가 8,500원은 이 시청자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36% 빠지는데 동성 화이텍이 셰일가스의 배관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서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 오일 관련된 주요 업체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자, 시장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시장,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서 조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8,500원에 사셨는데 6,000원 정도예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일봉은 굉장히 5,000원 밑으로 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0원 밑으로 다시 한번 간다 그러면 약 한 10% 정도 더 타서 단가를 낮춰서 빠르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제가 ABL 바이오 있거든요.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600원에 한 60% 되거든요. 16,600원에 한 60% 정도요? 예, 예. 절반이 넘으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6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 위에 고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밑에 조금 더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늘어났어요. 물타기를 좀 하셔서 단가를 낮춰놓으신 거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6,600원이면은 언제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 17,000원, 18,000원에도 샀고요. 이번에 빠져갖고 좀 밑에서 또 사고 해갖고 평균 단가가 좀 물타기해서 좀 16,600원 정도 맞춘 겁니다. 예. 네. 네. 뭐 여러 번 나눠 사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네, ABL 바이오는 뭐 아시겠지만 이중항체 종목으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핫했었는데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트렌드가 뭐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있듯이 코로나 관련된 주들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기관도 그렇고 손 큰 개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소외받는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제가 월봉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 종목 또한 2만 원 갔다가 그렇죠. 12,000원 갔다가 지금 16,000원 근처까지 갔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원래 암학회가 4월에 있었는데 그거를 그 동영상으로 뭐 조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암학회가 있으면 다시 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다. 한 종목에 60%면 수익이 날 수도 60%하고 지금 조금 물렸을 때 그리고 최근에 급 반등을 하고 나서 비중이 60%는 조금 멘탈에 관리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적어도 50% 미만으로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이 코로나 관련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셔서 가는 것보다는 단가 낮추기를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다시 뭐가 될지 좀 지켜보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은 높게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10% 20% 정도 수익 나시면 빨리 좀 나오시고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매보다는 내려가면 조금 더 사줘서 단가를 낮추는 이렇게 좀 끝까지 따라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내는 수익이 많이
처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이걸 좀 그러면 한 중장기로 이렇게 좀 비중을 낮춰가지고 비중을 좀 낮춰서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중을 낮춰서 가시면 저는 30% 이내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에서 대중 소형주 중에 약간 좀 중간보다 좀 작은 규모예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 정도 시가총액이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이 적어도 30% 미만이어야 된다. 올해 가져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30% 비만 미중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 5, 6개월 정도 그냥 보유하면 어느 정도 옛날 한 2만 우회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이? 예,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상태이고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일부러 덜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ABL 바이오도 굉장히 이중황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주식 비중은 전체적으로 지금 줄이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되 차후적으로는 시가총액이 비중이 좀 많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ABL 바이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려서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리버리요. 셀리버리 매수가랑 비중은요? 83,000원이에요. 83,000원에 15%. 15% 정도 오늘 예. 들어가셨나요? 아니, 저 한 20일 정도 된 거, 이거. 한 20일 정도 들고 계셨고 예, 예.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제가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저번에 있잖아요. 예, 마크로젠 설명을 잘하셔갖고 좀 수익을 좀 보고 나왔었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마크로젠은 지금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국내에 최초로 다시 또 상장을 하려고 해요. IPO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분석 관련해서는 마크로젠이 기술력이 넘버원이거든요. 업계 1등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 쫓아가면서 수익 내실 수 있다. 기술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셀리버리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이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 뭐 5만 원 아래로 갔다가 지금 83,000원이신데 그렇죠? 지금 이게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 한 20일 정도 됐어요. 예. 사시고 나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 거군요. 예. 네, 지금 오늘 팔려다가 매도를 못했어요, 오늘. 네. 지금 아직 가격까지 못 가셨으니까 예. 왔다가 밀린 거죠. 예. 왔다가 이제 확 밀었는데 지금은 주식을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가 낮추기를 해서 버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미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돼서 반등했는데 다운이 되면 또다시 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셀리버리가 장기적 추세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매보다는 단가 낮추기를 통해서 짧게 약 한 10% 미만의 수익으로 나오면서 다시 또 현금을 확보하면서 비중은 조금 더 10% 미만으로 낮춰서 변동성이 클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나면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좀 늘리고요. 내려가면 다시 사줘서 단가를 낮추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저게 나왔잖아요. 원숭이로다가 뭐 한다고. 네.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최고가가 9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갔었죠. 예. 그래도 93,000원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지금 다른 종목보다는 셀리버리가 굉장히 네네. 추세가 강해요.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이 정도 추세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하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버릴 종목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이 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저번에 상담해주신 종목 수익 보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셀리버리도 잘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5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루멘스 2,500원이면 지금 2,000원이 깨져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루멘스는 지금보다도 굉장히 좀 올드보이스, 나이가 좀 드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종목에 예전에 서울반도체가 한참 날아갔을 때 같이 LED 관련된 부품 주고요. 루멘스가 그때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이후로 서울반도체도 굉장히 우하향을 하면서 루멘스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볼까요? 자, 서울반도체도 보시면 2013년도에 5만 원 고점이 그렇죠. 그리고 2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2017년도에 고점이 3만 얼마 그리고 다시 2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LED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하이테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반도체 낸드나 D램 관련된 반도체가 아니라 LED 반도체, LED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는 걸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춰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멘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문자 종목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2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강의 팁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진정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10가지 팁을 전해주셨는데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유용한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오늘은 자산 배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산 배분이요? 네, 지금 어려운 장을 거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모든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이 뜨거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뜨거운 맛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뜨거운 맛을 나는 좀 편하게 지내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다음 위기 상황을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모든 그 관심사가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서 그 진단키트의 대장주인 시젠의 시가총액이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코로나19 진단치료제 백신 테마를 눌러보면 이 테마 중에서도 오늘만 하더라도 유나이티드 제약, EDGC, 미코 물론 지금 시젠은 어제까지 상한가가 2번 가고 오늘도 급등했다가 밀렸죠. 미코라는 회사 자회사가 그렇죠? 진단키트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수젠텍 진단키트 회사죠. 여기 파미셀이라는 회사는 진단키트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원료 공급이 있어야 진단키트 시약을 만드니까. 그리고 지금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식약처하고 항체, SK케미칼은 합성 항체, 셀트리온은 항체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단키트와 원료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급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키트와 키트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7, 8부 정도 왔다. 6부 능선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치료제와 백신 관련 회사들은 뭐 신라젠도 뛰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얻어서 정식 우리나라 식약청 혹은 미국의 FDA 승인을 얻기까지는 아시겠지만 임상은 사람에게 100명 이상 500명 이하 정도의 임상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이 있고 나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아직 메르스나 사스의 그 임상 우리나라에서 몇 개 기업이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 테마는 1, 2주 혹은 길게는 3주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7, 8부 능선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조금 장기간 혹은 2, 3회 분할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 많이 두들겨 받은 여행주, 항공주, 그렇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쪽에 은행주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서 아직까지도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하고 있는 반토막 나 있는 종목에 천천히 관심을 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산 배분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감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이의 행복 지수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비율도 다르다고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통상 스마일 커브라고 하죠. 인형도 이렇게 돼 있는 걸 입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스마일이라고 하듯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다가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해서도 신입사원은 괴롭잖아요. 할 일도 많고 시키는 일도 많고 짜증도 나고 나는 언제 그쵸? 부장 이사 되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45세까지는 불행한가 봐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50대 넘어가면 행복해지나 봐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더 들고 나면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세대를 구분을 해봤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예전 나이가 많은 70년대 이전 태어나신 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세대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할까라고 봤더니 보통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벌 시기가 많으니까 확하는데 그 반대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요. 베이비붐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지수가 높고 이미 투자해서 이미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40대, 30, 40대를 형성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실제로 아직 직장 초반인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비율이 제일 작고요. 오히려 리얼 프로퍼티, 부동산에 관한 주식 투자 비율이 제일 작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이든 밀레니엄 세대든 자기가 베이비 부머, 나이가 많은 은퇴를 한 세대든 어제 저한테 시청자분이 한 분 전화 주셨는데도 현대차를 다 사지 않고 몇십 프로만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월 적립식으로 사시고 싶어 하는데 어쩐지라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인데요. 주식 투자를 지금 갖고 있는 내가 가용한 현금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투자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 이번 달 겪은 만큼 그렇게 하락이 없었어요. 굉장히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다가 10년 이후부터 주가가 꺾이는 안 좋은 시기를 겪은 세대가 있고, 주가가 5%, 10% 내에서 평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있고요. 운이 없어서 내가 투자를 한 시기가 대공황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겪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한 세대. 자, 이 세 세대를 나누어서 해봤을 때 어느 세대가 수익률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자, 매월 적립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7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2037년 동안
2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운이 없어, 내가 제일 불운한 시기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매월 적립식 수익률이 당연히 좋죠. 그 중간은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세대이고요.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시기는 굉장히 행복한, 굉장히 주가가 큰 쇼크도 없이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짧은 한 달 이전까지 12년 동안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부터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겪었죠. 12년 동안 아무런 불행 없이 행복하게 적립식을 해온 사람은 지금 굉장히 큰 혼돈과 아픔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시간을 좀 멀리 바라보고, 어제 제가 10 룰 말씀드렸죠. 예, 바닥찾기 10 룰에서 나왔듯이 투자의 기간을 짧게 잡지 마시고 길게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 좋은 시간도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년 이내에 이제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하루의 최고치 대비해서 최저치의 평균을 구해보면 심지어 미국에서 S&P 500 시가가 큰 상위 500개 S&P 500 지수의 3년 동안의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35%라고 해요. 196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략 70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측정한 건데, 이번 달에 S&P 500 지수가 30%를 넘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30%가 이상 하락하니까, 30%가 넘는 하락이 발생하니까 70% 빠지지 않을까, 마이너스 80%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3년치 최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35%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35%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확률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빠질 때일수록 주식을 더 단가를 낮추게 해서 사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적립식 얘기를 한 것도 여러 번 나누어 사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엑슨모빌이 미국에서 채굴을 해서 정제를 시켜서 PE를 공급을 하는 넘버원 정유 회사예요. 그 회사조차도 엑슨모빌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던 그때보다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피크에 달았지만 주가는 그때부터 급속하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펀더멘털만 바라보고 그 회사의 타이밍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현금을 가져가시고 나눠서 가져가시되, 기간을 짧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사는 것보다는 다음 분기에 사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이번 달 사는 것보다는 내년에 사는 게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이 상장이 돼 있죠. 그 주식이 다우지수 대비해서, 워런 버핏은 아시겠지만 고성장주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 종목에 투자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편입하는 종목은 2000년도 중국 IT 버블의 공격적인 PER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인터넷주 닷컴자만 붙으면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워런 버핏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뒤졌어요. 그런 주식은 하나도 편입을 하지 않았죠. 다행히 대신에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닷컴 버블이 버스트 했을 때 워런 버핏은 굉장히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었죠. 그만큼 보수적인 저평가되는 종목만 편입하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조차도 다우 대비해서 마이너스 43% 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 투자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현금을 가져가고 주식과 채권 혹은 현금과 주식 비율을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장을 대비하기 위한 매매 전략 꿀팁들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